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일주일이 도대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아이고 하다가 훅 간 것 같은데 요즘 댓글 보다 보면 유독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기를 그냥 잘 흘려보내세요. 내렸다 올랐다 하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분명히 또 다시 제자리 찾아갈 겁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간신히 그 자리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상황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어제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경기 선행 지수까지 다 호조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죠. 코스피도 이에 상승 출발했어요. 장 초반 하락 전환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가 가파른 상승 흐름 나타났고요. 상승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5.76포인트 오른 2360선에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대선 TV 마지막 토론이 진행됐는데 1차 토론 때와 비교하면 좀 절제된 모습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됐다고 하네요. 언론에서는 바이든이 더 잘했다는 평가가 좀 우세하기는 한데 언론을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선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또 코로나19 확산세도 여전합니다. 새로운 이슈는 없이 이렇게 같은 악재와 호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시장이 당연히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네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지수와 분봉 차트 흐름은 완전히 똑같아요. 11시경에 장중에 저점 형성하고 오후 들어서 상승 전환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다시 확대되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이 지수 하락을 이끌었어요. 자세한 수급 상황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보기 좋게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기관은 5거래일 연속 순매수 흐름이고요. 외국인은 사흘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순매수를 보였어요. 근데 개인이 2,700억 원 넘게 냅다 팔았네요. 시장이 불안하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해두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네, 아무튼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기관이 이틀 연속 1,000억 원 넘는 순매도를 보이고 있어요. 기관의 매도 폭탄에 코스닥 지수가 힘을 못 쓰네요. 아무래도 이 대주주 요건 3억 원 때문에 대규모 매도세 우려가 커진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은 코스피 종목보다는 좀 코스닥 종목 보유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죠. 언제쯤 수급이 안정화될런지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네, 그럼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는 LG화학, 2위는 신한지주, 3위는 셀트리온, 4위는 LG전자, 5위는 하나금융지주고요. 코스닥 1위는 휴젤,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SV인베스트먼트, 4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5위는 제넥신입니다. 보시면 진짜 맨날 올라오는 종목들 계속 올라오죠. 특히 최근에 은행주들이 좀 자주 보여서 오늘 차트를 돌려보니까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신한지주는 맨날 121선 밑에 있다가 오늘 뚫고 올라갔어요. 3분기 호실적의 배당 매력 그리고 원화 강세까지 더해진 게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모두 예상을 뛰어넘었고요. 26일에는 우리금융지주가 그리고 27일에는 신한금융지주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모두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배당 측면에서도 규제 불확실성이 있지만 작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치면 이미 업종 최고 수준입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도 은행주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에요. 내용 한번 챙겨보세요. 자, 그 밖의 종목들 이미 다 자세히 언급했기 때문에 핵심 내용들만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넥신만 같이 보시면 현재 국내 기업 중에 백신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데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지원 사업에 1차 협약 대상 과제로 선정되면서 93억 원 지원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도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에 좀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네요. 아무튼 꾸준히 순위에 올라오는 종목들은 잘 체크해서 챙겨두세요. 다음으로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는 포스코, 2위는 신한지주, 3위는 녹십자, 4위는 현대차, 5위는 SK하이닉스고요. 코스닥 1위는 삼천당제약, 2위는 인터플렉스, 3위는 YG엔터테인먼트, 4위는 메디포스트,
5위는 제놀루션입니다. 마찬가지로 포스코, 현대차, SK하이닉스, 신한지주 보였던 종목들 계속 보이고요. 녹십자 같이 보시면 전염병 예방혁신연합 세피가 GC 녹십자와 10억 도주 분량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GC 녹십자는 내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세피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기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세피는 잠재적 전염병의 위험에 대비해 백신의 사전 개발 및 비축을 위한 글로벌 연합체거든요. 이번 합의 체결로 녹십자는 세피의 전략적인 투자를 받게 됩니다. 아직 어느 기업의 백신을 위탁 생산할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백신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복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구체화된 CMO 계약 체결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은 제놀루션인데요. DNA 그리고 RNA 핵산 추출 자동화 장비 및 추출 시약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DNA와 RNA 추출, 이 모든 진단과 치료제 개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최근에 마그네틱 비드의 제조 방법 및 분리 방법과 관련해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어요. 마그네틱 비드 신기술은 핵산을 더 고순도로 추출이 가능하게끔 하는 기술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해지면서 중요성이 더 커지는 모습이네요. 네, 다른 종목들도 참고해서 잘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오늘장 특징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렘데시비르 관련주입니다. 미 FDA가 렘데시비르 정식 사용을 승인했다는 기사가 뜨면서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죠. 현재 시간으로 22일, 미 FDA는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입원 환자 치료에 쓸 수 있도록 정식 허가를 냈습니다. 지난 5월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지 5개월 만이죠. 이렇게 해서 렘데시비르는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용으로 승인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의약품이 됐습니다. 관련주 파미셀은 다들 너무 잘 아시죠? 렘데시비르의 원료인 뉴클라시오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오늘은 맥스로텍이라는 종목이 더 주목을 받으면서 상한가까지 올랐어요. 맥스로텍이 경영권을 인수한 성운 파마코피아가 렘데시비르를 만드는 원료 의약품을 상용화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오늘 LG화학을 비롯해서 나라 M&D, 사마알미늄, TCC 스틸, 알로코 이렇게 일부 2차전지 테마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LG화학이 지난 21일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 공급을 목표로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공장을 대규모 증설하는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특히 새 공장에는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데이에서 언급한 기술들이 접목이 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테슬라와의 협력 확대를 공식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LG화학의 배터리팩 최대 공급사로 알려진 나라 M&D와 배터리 알루미늄박 생산업체인 사마알미늄, 그리고 2차전지 원통형 캔 소재를 국내에 독점 납품하고 있는 TCC 스틸, LG화학, SK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폭스바겐과 다임러 그룹의 배터리팩 하우징을 공급하는 알로코, 일제히 강세를 보였네요. 네, 다음은 수젠텍인데요. 세계 최초로 개발한 혈액 기반 결핵 진단 키트가 오리온 홀딩스와 중국 국영제약사 산둥 룩항 의학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해요. 중국은 세계 3대 결핵 시장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높아지는데요. 회사 측은 중국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와 유통 조직을 갖춘 오리온을 비롯해 중국 국영제약사인 룩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수젠텍의 결핵 진단 키트가 중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뿐 아니라 다른 키트에서도 역량을 잘 발휘하는 모습이네요. 네, 마지막은 롯데손해보험입니다. 자진상패 추진설에 급등했는데요. 상장 폐지인데 왜 급등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진상패를 신청하려면 최대 주주가 공개 매수 또는 장내 매수를 통해서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거든요. 주식 매수 기대감에 이렇게 자진상패 이슈가 뜨면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기업이 실적이 안 좋거나 문제가 있어서 상패 당하는 게 아니라
잦은 상패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금이 이미 충분해서 주주 간섭이 귀찮은 경우에 많이들 하거든요. 기업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아무튼 약 1,300억 원의 브릿지론으로 지분 약 13%를 공개 매수 후에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잦은 상장 폐지를 의결한다는 기사가 떴는데요. 잦은 상패에서 공개 매수라는 건 주주들에게 어느 특정 가격에 내가 이 주식을 사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공개 매수 기간에 이 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회사 측에서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에 팔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공개 매수 가격은 과거 2개월, 1개월, 일주일간의 종가를 평균 낸 값에다가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계산되거든요. 그 차익을 노리고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해요. 롯데 손해보험의 공개 매수 가격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최대 가격은 2,400원으로 제한된다고 하네요. 오늘 종가가 1,875원이니까 공개 매수가보다 더 가격이 비싸지면 매력은 없습니다. 근데 롯데 손해보험 측은 지난달에는 상장 폐지설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시를 했고요. 오늘도 공식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사가 나온 거 보니까 잦은 상패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장 거래량 급증 종목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들은 화면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들 보니까 27일에 한국과 영국의 자율주행산업 컨퍼런스가 개최된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자율주행차 테마가 일제히 올랐네요. 다음 주까지 탄력이 이어질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금요일이라 제 매매일지 기다려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대한항공 매도한 거 말고는 그냥 시장 구경만 해서 따로 말씀드릴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 보유잔고 얼마나 얘의 마이너스가 더 심해졌을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주말에 간단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진짜 힘들었으니까 이번 주말은 푹 쉬도록 해요. 우선 미국의 대선 끝날 때까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잘 버텨봅시다.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말에 주린이 탈출기로 찾아뵐게요.